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67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67화는 세계정부의 노예가 된 하랄드가 지난 1000년간 거인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시킨다는 명목으로 세계정부로부터 해군을 비밀리에 지원하여 해적들을 처단하는 임무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바다 위에서 해적선을 단숨에 두 동강 내며 활약하고 이로 인해 위대한 항로에는 해적선을 집어삼키는 안개의 역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죠. 시간은 흘러 로저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하랄드는 갑벨리 사건 당시 군코의 계급이었던 신의 종인으로 진급합니다. 이와 함께 그의 왼팔에 새겨진 문양이 공개되고 하랄드는 오로성에게 영광입니다라고 화답하죠. 그리고 오로성은 말합니다. 계약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천혜의 계약은 희미한 연결에 불과하지. 13명의 선택된 자들과 신 사이에서 오가는 진정한 맹세는 오로지 심해의 계약과 해저의 계약뿐이다. 자네가 신의 기사단이라는 칭호를 받는 날이 온다면 이에 하랄드는 답합니다. 그날이 오면 엘버프도 세계정부의 구성국이 되는 건가요? 물론이지라는 오로성의 대사와 동시에 갈링은 필요할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랄드에게 전보벌레를 건넵니다. 그리고 장면은 어인섬으로 전환됩니다. 어인섬에서 하랄드는 넵튠 왕과 함께 술에 취해 골아떨어질 정도로 깊은 친분을 나눕니다. 그때 넵튠은 하랄드에게 곧 태어날 왕녀의 소식을 알리며 로키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농담을 건넵니다. 하랄드는 웃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라오시를 애칭히 모사모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년 전 피셔 타이거가 성지에서 행콕 자매를 포함한 노예들을 해방하고 탈출할 때 정체불명의 인물이 이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인물의 정체는 샹크스였죠. 며칠 후 성지에 도착한 하랄드는 피거랜드 가문의 쌍둥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샹크스는 갈링 샴록과 함께 살고 있으며 형처럼 신의 기사단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샹크스는 왼쪽 눈에 붕대를 감은 채 형인 샴록에게 피셔 타이거 사건의 범인을 잡는 일에 자신이 쓸모있음을 증명하고 싶다며 말합니다. 어서 샴록 성지 이야기를 더해줘. 나도 범인을 잡아서 내가 쓸모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나온 단서라도 있는 거야. 이에 샴록은 답합니다. 샹크스, 다 회복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거다. 샹크스는 분노하며 말하죠. 24년 동안이나 삶을 허비한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나 가? 줄곧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그 기분을 모든 게 역겨웠어. 동시에 샹크스가 하랄드와 같은 신의 종인이라는 설명이 나오죠. 장면은 엘바프로 전환되고 하랄드의 아내이자 로키의 양어머니인 이다는 몸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하이로진이 의사를 찾아 나선 사이 로키 역시 겉으로 털어내지 않지만 이다를 걱정합니다. 한편 이다는 자신의 친구에게 로키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하이루딘만큼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느 날 로키는 술마을 거인들이 로키의 친어머니인 에스트리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다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술마을 거인들은 로키에게 말하죠. 외지인 따위가 여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일인지 알아야지. 로키,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진정한 여왕 에스트리다와 같은 시족이라고. 보물도 힘도 전부 우리 몫이잖아. 그래서 이다를 독살한 거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다의 목숨 이미 정해졌어. 로키는 분노하며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소리칩니다. 이다는 이걸로 죽진 않겠지. 아직도 기억나. 내 친엄마랑 그 작자는 나를 역겨워하며 명계로 던졌다고. 보물 따윈 지워치워. 이런 쓰레기 같은 시종. 이다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오직 이다만이 내 어머니였다고. 로키의 마지막 대사로 1167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이번 원피스 1167화에서 1152화 과거 예상 속 샹크스 왼팔에 있던 문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마크는 신의 계산 소머즈와 킬링엄의 팔에서도 확인돼 세계정부 최상층부의 지배와 계약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마크는 단순한 문양이 아닌 철링이 가문의 혈통과 이무의 지배 시스템에 대한 예속을 증명하는 낙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과거 신의 기사단 킬링엄에 마크가 있어야 마법진을 통과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이 마크가 이무의 마법진 능력과 직결된 초자연적 인터페이스임을 보여줍니다. 즉, 샹크스는 왼팔이 잘리기 전 이 마크를 통해 이무 시스템의 일원이자 지배하에 있었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며 왼팔이 잘리는 당시 웃었던 장면은 단순한 희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웃음은 자신이 천룡의 혈통에 굴려와 이무 시스템의 낙인이 새겨진 왼팔을 잃음으로써 억압과 예속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즉, 샹크스가 자신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해 마리조아로 돌아간 것은 단지 개인사를 정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룡인 최상층부의 비밀과 세계 정부가 800년간 숨겨온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정체가 동물에게 환수종 사람 열매 모델 니카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잠입한 거겠죠. 그렇다면 샹크스가 CP0 호송선을 노린 행위는 자신이 스파이라는 걸 드러낸 적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무가 세턴을 원거리에서 숙청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샹크스가 열매를 손에 넣고 도주하는 순간 그의 팔에 새겨진 낙인은 이무와의 계약 시스템을 통해 경보장치처럼 작동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무의 종속 마크를 가진 샹크스가 배신을 했을 때 세턴처럼 숙청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마크가 있는 왼팔이 잘리기 전에도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샹크스는 이 숙청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이무의 숙청이 오로송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샹크스에게는 효과가 미미했거나 아예 무효되었을 것이라는 시간빈 논리에 기반합니다. 현재 이무의 숙청은 오로송이 이무와의 악마적 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불로불사의 축복을 강제로 회수하는 행위로 추정됩니다. 즉, 세턴이 갑자기 늙어버리며 해골이 되며 죽어버린 것은 수백 년간 시간이 멈춰 있었던 세턴에게 시간의 빚을 한꺼번에 되돌려받아 순식간에 노화하고 소멸하게 만드는 신적 형벌이라는 겁니다. 다만 샹크스는 오로성처럼 수백 년에 걸쳐 이무의 시스템에 헌신하며 불로불사의 축복을 이용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백 년의 빚을 진 오로성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샹크스에게는 돌려받을 빚 자체가 미미했기에 숙청이라는 형별의 위력이 극도로 약화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샹크스의 개인적인 무력이 이무의 공격을 방어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샹크스는 표양석 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즉, 이무가 숙청 외에 직접적으로 정신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공격을 시도했더라도 샹크스는 자신의 압도적인 표양색 패기로 그 공격을 막아내거나 저항한 거 아닐까라는 겁니다.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가설의 전제 조건은 샹크스는 오로성과 다른 희미하게 연결된 신의 종인이었기 때문이겠죠. 다시 돌아와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기에 왼팔을 잃은 행위는 니카 열매 탈취라는 반역을 완수하는 최종적인 의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샹크스는 자신의 오른팔과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계승하고 왼팔을 바다의 왕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이보의 귀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헌신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샹크스의 열매 탈취와 왼팔의 희생은 시스템을 파괴할 해방의 열쇠를 루피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떡밥이 해소될지 모릅니다.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다가 그네의 주인에게 왼팔을 잃는 장면은 원피스 일화에 등장하는 매우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다만 초기의 오다쌤은 샹크스가 팔을 잃는 설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편집자가 스토리가 충분히 재미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샹크스의 팔을 희생시키는 설정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다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샹크스가 왼팔을 희생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다만 이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나중에 설정 충돌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샹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가진 상업급 강자인데 당시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네의 주인에게 너무 쉽게 팔을 잃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죠. 이는 오다스미 초기 연재 시점에는 패기의 개념을 완전히 정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생긴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샹크스의 잘린 왼팔에 이무의 낙인이 있었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이 단순한 희생이 이무 시스템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대한 복선으로 재해석되고 있죠. 즉, 오다스는 편집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장면을 스토리의 핵심 설정으로 승화시킨 셈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